이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기출문제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지문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적절하게 풀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 점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지금 기출문제를 푸는 방식처럼 혹은 정리하는 방식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기출문제만큼은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한 방식대로 해주셔서 나름대로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 몸에 배워야 국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긴 하지만 풀고 난 다음에 채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답을 내린 근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문에서 꼭 확인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기록할 때는 결국에는 보기가 들어있는 문제를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풀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보기가 들어있는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풀어서 지금 그 외의 문제를 풀 때까지의 걸린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문제를 풀 때 걸린 시간을 따로 기록해 두면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울 때 보다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그 보기 문제를 버리자 이런 건 아니야. 지금 연습하는 과정에서 모의고사 점수는 항상 극대화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보기 문제에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볼게요. 요거를 보시면 지금 1쪽 상단에 제가 당시에 등급 컷을 좀 적어놨어요. 89점, 80점, 72점. 그래서 지금 1컷과 2컷의 차이가 오히려 2컷과 3컷의 차이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제 잘하던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확 구분이 됐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90점이 안 된다는 거는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95점이라는 등급컷이 95점이라는 얘기는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거기에서 90점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등급컷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물론 이제 어려운 지문이 있긴 하죠. 경제 지문도 있고 기술 지문도 있고. 그런데 당시에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혹은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크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앞에 지금 우리는 풀지 않았지만 화법에서 아마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제가 여기 나눠준 거에는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요 화작 때문에 아까 화작에서 한 20분, 15분, 25분 이렇게 걸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뒤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푼 경우가 많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이번 회차가 어려웠던 건 아마 화작의 영향이 커서 지금 등급컷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먼저 독서 지문부터 살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학 지문을 볼 텐데, 지금 이번 회차에서 26번, 21번 이 첫 번째 지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기술 지문 있죠? DNS 스푸핑에 있는 거. 요 두 개를 좀 먼저 볼 거야. 그럴 때 사실 이번 회차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지문의 그 완성도? 그러니까 흐름이 딱, 그래, 이게 평가원의 지문의 느낌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지문이에요. 지금 16에서 21번 이 지문이 지금 이제 글의 흐름을 봤을 때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따가 DNS 스푸핑을 볼 텐데, 이 스푸핑의 경우는 그런 흐름이 매끄럽지가 않아. 만약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스푸핑처럼 글을 쓰면 이거는 욕먹을 짓이야. 그건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16에서 21번 이 지문이 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군더더기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지문이 길면 꼭 끊어서 풀어달라, 이 얘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원리, 원칙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원칙은 인지적 부담을 줄이자는 거야. 한 번에 끝까지 다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돌아오게 돼 마련이잖아. 그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담아둬야 되는 내용을 줄이자는 거지. 필요한 것만큼만 보고 필요한 문제만 해결하자는 거야. 그게 이제 첫 번째, 인지적 부담을 줄이자는 측면인 거고. 두 번째는 문제를 풀 때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한 번만 생각하자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선택지들이 두세 가지의 내용으로 묶여 있잖아. 그럼 그 두세 가지의 내용을 끊어서 생각해야지. 끊어서 한 구간에 한 번씩 생각을 해 여러분들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라고.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한다? 그거는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 첫 번째 지문, 16에서 21번 지문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디냐? 4문단입니다. 4문단의 첫 번째 줄,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4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개혁론을 펼쳤는데, 지금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4문단부터는 이따가 읽어도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푸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16번 문제. 16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1번 선택지랑 2번 선택지, 제가 거기 2번 선택지 다음에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이 1, 2번의 선택지는 지금 3문단까지의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3번부터의 선택지는 지금 그렇죠. 그 판단이 안 되는 거니까 건너뛴 거야.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봐봐. 17번 문제를 보시면 이와 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 이 17번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 기억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억을 보면 이 18번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19번 문제, 그리고 20번 문제,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보는데 20번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네. 그 다음에 21번 문제도 숙종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아니지, 지금 거기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경국대전 대명률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21번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를 보는데 보기를 읽기 전에 먼저 선택지부터 봐야죠. 19번에서 요구하는 거는 뻔하잖아. 지금 윗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래. 문제에서 대놓고 비교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플라톤을 읽으면서, 보기를 읽으면서 앞에서 우리가 파악한 율곡하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그 보기 구간을 읽으면 되는 거잖아. 그럴 때야 지금 선택지를 보시면 1번 율곡의 2, 2번 율곡의 2, 3번 율곡의 성인, 4번 율곡의 2. 그러면 이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결국에 여기에 있는 선택지들은 우리가 읽었던 3문단까지의 내용으로, 유나야, 3문단까지의 내용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보기 문제는 마지막에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보기 유형 중에서 이 19번 문제는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보기 유형 중에서 19번 문제는 쉬운 거예요. 왜? 단순하게 공통점과 차이점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특별하게 더 사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는 19번 문제도 해결해 주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되도록이면 이런 과정으로 좀 풀어달라는 얘기인 거야. 그냥 한 번에 끝까지 읽지 마시고.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지문을 읽기 전에 내가 이 지문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먼저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지문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흐름을, 지금 이제 4문단까지 해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본문을 봤을 때 이걸 처음 접하는 지문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자. 그럴 수 있는 지문인 것인지, 그럴 만한 지문인 것인지를 따져봐야지. 그럼 봅니다. 1문단이야. 1문단을 보시면 지금 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성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유학하고 성학이 같은 개념인 거야. 그 다음에 수기에 대한 얘기, 치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1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이 사람이 등장했으니까 동그라미 친 거야. 그러면 윤재야, 사람이 등장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기로 했었지? 이 지문을 처음 본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 지금 1문단 읽었는데 1문단에 지금 유학과 관련해서 율곡 2가 등장했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율곡 2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 뭐여야 하는 거야? 그렇지, 맞아. 다른 사람. 지금 율곡 2가 나왔으니까 지금 유학과 관련해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율곡 2에 해당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이 비교대조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 1문단을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율곡에 대한 얘기여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렇게 해서 2문단을 들어온 거야. 2문단을 들어왔더니 2문단의 첫 번째 줄입니다. 거기에다가 물개 표시해 주세요. 지금 1문단에서 유학 관련해서 율곡에 대한 언급이 됐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건 지금 얘 말고 다른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가 된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2문단에 들어오니 2문단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돼 있어? 수양론과 그 다음에 경세론 했으니 지금 율곡의 그 견해와 관련해서 수양론 그 다음에 경세론을 나눠서 설명할 텐데 그 다음 문장을 봅니다. 나눠서 설명을 할 텐데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줄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 바탕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여기에 해당하는 전제로서 바탕으로서 지금 이기론을 설명하겠다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지금 여기 경세론하고 그 다음에 수양론을 나눴는데 사실은 요거는 뭘 통해서 설명하겠다는 얘기냐면 그렇지, 이기론을 통해서 설명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문단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3문단을 봤더니 3문단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해? 지금 수양론의 한 가지, 그래서 수양론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4문단을 본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4문단을 봤더니 4문단은 수양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첫 번째 줄, 4문단 첫 번째 줄에 경세가 나오지. 경세가에다가 물개 표시해 주세요. 경세가를 보는 순간 여기부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을 하나 넘어선 게 있네. 벗어난 게 있네. 뭐였냐면 처음에 율곡을 봤을 때 지금 이 율곡 말고도 다른 사람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율곡에 대해서 수양론하고 경세론을 나눠서 설명하는 글이었던 거야. 그러니 여기까지 읽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걸 보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얘를 구조화하면 1, 2 다음에 3이 되는 거고 4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맞아? 그럴 때 지금 얘에서 요 이기론 얘가 이제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은 여기에서 설명하는 당연히 3문단에도 적용이 되고 4문단에도 적용이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갈라졌기 때문에. 됐어? 그러니까 이 지문은 그런 면에서 군더더기가 없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 그럴 때 지문이 기니까 4문단의 그 경세가 물론 여러분들이 잘 읽고 잘 처리한다면 다 읽고 해도 돼. 다 읽고 해도 돼. 그런데 부담스럽잖아.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상관이 없어. 1, 2분 더 걸리면 어때? 마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1, 2분 더 걸렸어. 그럼 다른 데서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 어디에서 줄일 거야? 어디에서 줄일 거야? 보기 문제를 버리면서 줄여야지. 시간을 줄이는 거니까 내가 빨리 읽고 빨리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문제를 버릴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다시
지금의 근래의 국어 문제를 봐봐. 어렵잖아. 만점 없어. 아니, 있긴 하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만점이 아닌 거야.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인 거고, 그리고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3등급, 2등급을 찍어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1등급과 2, 3등급의 차이는, 3등급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2등급하고 3등급의 차이는 문학에 대한 정교함입니다. 문학 문제를 실수 없이 다 맞힐 수 있으면 충분히 2등급이 될 수 있는 거야. 3등급은 내가 지금 3등급 이하야. 그러면 문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럴 때 내가 개념어는 잘 알고 있는지, 시에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문학이 어느 정도 됐어. 그러면 이제 비문학에서 내가 단편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틀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져봐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을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좀 접근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단계를 나눠가는 거지. 내가 올라서야 될 단계를 나눠서 접근해 주시면 이게 눈에 보여. 내가 뭘 해야 될지가. 그런데 그거를 다 퉁쳐놓고 내가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이게 누수가 생긴단 말이지. 근데 그 누수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어. 때에 따라 자꾸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1, 2분이 늘어났다. 그러면 다음 지문, 뭐 기술 지문이나 경제 지문에서 보기는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거야. 내가 이 문제는 무조건 버리겠다. 는 생각으로 나머지 문제만 풀고 가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풀 때도 같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선택 과목에 대한 시간을 15분으로 배정을 해줬죠? 11문제를 15분이야. 그런데 문제를 풀고 났더니 15분이 넘어갔네? 3분이 넘어갔어. 18분이 걸렸어. 그럼 무조건 보기 문제 하나를 버려야지. 무슨 생각인지 알겠어?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문단부터의 내용을 보면, 4문단에서는 지금 거기서 지금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 4문단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법제 개혁론이래. 개혁은 바꾼다는 얘기지. 그럼 뭘 바꿀지가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문단에서는 개혁의 대상과 개혁의 대상이 아닌 것을 구분을 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왕도와 그 다음에 법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 5문단 이하부터는 이게 왕도에 해당하는 개념인지 법제에 해당하는 개념인지를 구분하면서 봐야죠. 그럴 때야 지금 6문단 봅니다. 6문단을 보면 세 번째 줄에 양법 미의,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끝에 있는 조종성현, 이거는 개혁의 대상이야 개혁의 대상이 아니야? 개혁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도에 해당하는 개념들인 거지. 이런 식인 거야. 얘는 지문이 길다 뿐이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눠서 접근을 했으면 잘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볼게. 세 번째 지문이 내가 왜 좋은 지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 판단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1문단 볼게요. 1문단 보니까 1문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이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과정에서 뭐가 벌어진다는 거야? 스푸핑이 벌어진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 그럼 이제 질문이야. 이 지문에서 핵심 문단, 지금 이 1문단에서 제시한 이 대상과 관련해서 핵심 문단 두 개를 지금 그 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써보세요. 몇 번째 문단, 몇 번째 문단, 몇 번째 문단.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지. 어쨌든 요 1문단과 관련해서 요 1문단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문단을 모두 문단 번호를 모두 거기 상단 국어 영역 옆에, 국어 영역이라 적힌 거 옆에 공간에다가 써보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을 구조할 수 있다는 거고, 글을 구조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1문단에서 언급했던 그 설명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단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찾아본다는 얘기는, 그래, 생각해보면 바로 이 문단부터 설명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 만약에 이 문단부터 설명하는 거라면 굳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찾아보라는 얘기를 안 하겠지. 오케이?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보게 되면 기출문제의 내용이 문제에서의 답도 생각이 나기도 하죠. 정확하게 이게 왜 답이다 까지는 생각이 나진 않지만 최소한 이거 답이 5번이었지, 이거는 이제 생각이 나기도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게, 내용에 대한 복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그 내용을 통해서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지문도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지문들의 구조와 어떤 측면에서 유사한지, 그게 이제 파악이 된다면 지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세요. 사실 나도 매년 기출문제를 풀거든. 그런데 매년 기출문제를 풀 때마다 난 새로워.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니라 전에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보이기도 하고, 전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 시간은 근데 대략 비슷해. 시간은 큰 차이가 없어. 어떤 때는 시간이 좀 더 늘기도 하더라고. 조금 더 꼼꼼하게 보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직접적인 거, 지금 DNS 스푸핑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딱 6문단에 나오죠. 그런데 그 6문단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면 지금 6문단에 대한 이해가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냐면 5문단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죠. 그럴 때 지금 어떤 것이 문제가 생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 사실 6문단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스푸핑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문단인데, 분량을 생각해봐. 6문단하고 5문단하고 어떤 게 더 많아? 5문단이 훨씬 더 많지. 그럼 바꿔 얘기하면 6문단을 그만큼만 써도 가능했던 이유가 뭐 때문인 거야? 앞에 설명이 다 나와요. 그렇지. 앞에 설명을 공유하기 때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1문단과 관련했을 때 핵심적인 문단은 5, 6문단이라고 봐야죠. 됐어? 그러면 나머지 문단은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일종의 배경 지식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지랄 같은 게, 이 배경 지식이 5, 6문단을 읽을 때 활용되는 배경 지식이야? 아니야. 그런 게 많지가 않아. 단순하게 지금 내가 어딘가를 그 창에다가 주소를 쳐서 간다고 하면 그 주소를 뭐로 바꿔주는 거야? 네임 서버를 통해서 IP 주소로 바꿔준다, 이거뿐인 거잖아. IP 주소에 대해서 혹은 네임 서버 자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2, 3, 4문단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장황하게 풀어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문단이 어렵지가 않아. 맞지? 직접적으로 야, 이거 설명할 거야 라고 제시를 해줬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2문단, 3문단을 거치면서 희석이 돼버리죠. 이걸 처음 접하는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1문단에 이거 설명할 건데, 지금 2문단, 3문단에 1문단에서 언급했던 단어가 안 나와. 그러니까 2문단, 3문단을 거치면서 이 글에서의 핵심이 희석되는 거지. 그것까지 다 읽고 나면 이거 뭐에 대해서 설명한 거지? 인 거야. 분명 다 읽었는데.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를 머릿속에다가 남겨야 되는지가 정리가 안 된 거지. 얘도 같은 측면이야. 지금 1문단에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봐봐.
오문단입니다. 오문단의 첫 번째 줄, 가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거기 정상적에다가 내가 물결 표시를 했어. 왜 정상적에다가 물결 표시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글을 읽었을 때 1문단에서 제시했던 그 대상이 머릿속에 남았다면 그 정상적이라는 말에서 반응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왜냐? 1문단 다시 봅니다. 1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스푸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 거야?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오문단에 그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이것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 정상적인 과정에서 무언가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4문단까지 지금 여기부터가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판단이 됐다면 지금 2, 3, 4문단의 내용을 떨어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해봐. 지금 5, 6문단의 내용하고 2, 3, 4문단의 내용하고 어떤 게 더 정보량이 많아? 2, 3, 4문단의 정보량이 많아. 뒤에 있는 것보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관여도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털어내야 된다고. 그럼 그런 측면에서 30번 문제를 볼게요. 30번 문제는 2, 3, 4문단만으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31번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가와 나에 대한 언급을 했으니 그 문제는 바로 풀 수가 없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2번 문제야.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거 봤더니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모두 2, 3, 4문단에 있는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30번하고 32번이 해결이 됐네. 그 다음에 33번은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거기다 물결 표시해주세요.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 이 지문에서 핵심 문제는 사실 31번, 33번이 핵심 문제야. 이 지문에서 31번하고 33번만이 핵심 문제입니다. 즉,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용하는 문제라고. 31번은 알겠어. 핵심인 거. 과정이잖아. 그리고 이 과정 안에는 당연히 지금 스푸핑의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핵심이야.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왜 33번은 내가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읽어왔던 기출지문을 생각해 본다면 33번이 핵심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따져볼 수 있거든.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문제 상황이죠. DNS 스푸핑이라는 문제 상황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읽었던 비문학 지문을 보면 문제 상황이 제시가 되면 꼭 뭐가 나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 방안이라든지 혹은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나오거든. 우리 지난번에 풀었던, 지난번인가 지지난번 그 주식회사 사단법인 생각나? 거기에서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면 1인 주식회사일 때, 1인 주주 회사일 때가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는 주주와, 그러니까 대표와 그 다음에 이제 법인격이 구분이 됐던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이 모호해지는 상황이 나와서 그거를 이제 해결해주는 하나의 그 개념으로서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잖아. 생각나? 그래. 기출지문에서는 문제 상황 한계가 나오면 그것을 해결해 주거나 보완해 주는 것이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그게 없어. 그냥 문제 상황으로 끝난 거야. 그러니 33번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도 뭐가 포인트가 되겠어?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내가 지문의 구조 얘기하면 두 가지가 전부라고 하잖아. 뭐야?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와 그 다음에 원리 및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문제 해결도 결국에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33번의 보기를 볼 때도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이 바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테니까. 만약에 이 두 문제를 빼놓고 본다고 하면 이 두 문제를 이제 버렸어. 지금 세 문제 풀었잖아. 34번은 어휘 문제인 거니까 지금 이제 4문단까지 해서 지금 5문제 중에서 3문제를 푼 거지. 이건 나쁜 선택 아니잖아. 더군다나 오답률도 봐봐. 지금 31번의 오답률이 59.5%고 33번의 오답률이 57.4%야. 내가 풀어도 맞힐 확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한 장짜리 유인물을 보시면 우리 친구들도 5번하고 6번 문제, 아니 미안해요. 31번하고 32번 문제를 지금 5명, 6명이면 이제 많이 틀린 편이거든. 틀렸던 거니까. 그럼 이 틀린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해서 틀렸던 것인지,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나눠서 접근을 했다면 맞힐 수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도 더불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한 번에 하나씩 생각해 보자. 측면이 어떤 거냐면 지금 31번에서 1번하고 2번 선택지를 볼 거야. 31번에서 1번하고 2번 선택지를 보면 봐봐. 1번에서 A가 2번 동작했대. 그럼 여러분들 뭐부터 생각해야 돼? 2번 동작했대. 그럼 뭐부터 생각해야 돼? 처음에 벌어지는 과정, 그리고 2번째 벌어지는 과정.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거를 2번 벌어졌다가 2번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선택지 판단은 한 번에 하나씩 이거야. 지금 2번 동작했대. 더군다나 거기 그 다음 줄이야. 1번 선택지에서 2번째 줄을 보면 수신 측도 동일하대. 그럼 수신 측도 동일하다는 얘기는 수신 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수신 측이 둘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하나씩 생각했어야 되는 문제란 말이야. 선택지였단 말이야. 선택지는 무조건 한 번에 하나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2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2번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라고. 선택지의 판단은 무조건 한 번에 하나씩 생각을 하자.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독서 지문 마지막을 봅니다. 지금 이 지문도 썩 좋은 지문은 아니야. 이 지문도 썩 좋은 지문은 아닙니다. 지금 요 스푸핑 지문도 그렇고 요 22번에서 25번 지문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문단을 구성하고 있거든. 지금 스푸핑의 경우는 1문단에서 설명했던 것을 5, 6문단을 통해서 구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2, 3, 4문단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이제 중요한 지문이 될 거고. 그러면 2번 지문입니다. 22번에서 25번. 그럼 이제 물어볼게. 이 22번에서 25, 이 지문에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마찬가지 거기 국어 영역 옆에다가 써보세요. 이 글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써보세요. 이 글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이 지문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뭐 길게 문장으로 쓰지 마시고 한 대여섯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해보세요. 이 지문에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 분량이 많은지. 결국에 중요하다는 얘기는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 자주 언급이 되고. 일단 그래, 통화정책에 대한 거야. 맞아? 그럼 통화정책이 뭐야? 그래야지. 그냥 단순하게 이건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면 부족한 거라고. 너무 막연하잖아.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냐? 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이 글에서는 이거를 설명을 하겠구나 라는 것.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었어. 그러면 그 적은 내용에 해당하는 문단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따져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었어? 그럼 그 적은 내용에 해당하는 문단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설명하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봐야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지문을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글에서 핵심 설명 대상이 무엇인지, 바꿔 얘기하면 어떤 정보는 내가 머릿속에 담고 어떤 정보는 후순위로 밀어서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때 지문으로 돌아와서 봐야지. 이렇게 정보 간의 경중,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거거든. 지금 지문의 구조는 오늘 설명했던 거, 그동안 설명했던 거에서 벗어나지 않아. 이거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윈터 때 뭐 인문지문, 사회지문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헷갈리라고 그 설명하는 대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이 길어지면서 스푸핑 지문처럼 핵심 설명 대상을 뒤로 이제 자꾸 유예하는 거야. 그럼 그 사이는 뭐로 채우느냐? 배경 지식으로 채우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접하게 될 지문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럼 이런 지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자꾸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 생각의 시작은 그래서 이 지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야. 봅니다. 지금 이 지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화정책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하나는 이거지. 지금 통화정책의 효과와 관련된 지금 요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요 신뢰성과 관련해서 입장 차이를 제시한 게 끝이야. 맞아? 이게 이제 이 지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핵심 대상인 거지. 그럴 때. 지금 이 내용의 시작은 얘가 2문단부터죠. 그럼 1문단 봐봐, 1문단. 지금 이 내용과 관련했을 때 1문단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1문단에서 관련되는 게 뭐밖에 없어? 통화정책이라는 말밖에 없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그럼 공개시장 운영은? 지금 공개시장 운영, 지금 1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통화정책이랑 그 다음에 이제 공개시장 운영이란 말이야. 그리고 공개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경제에 현근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공개시장 운영 생각해보자. 이 공개시장 운영은 지금 이렇게 정리한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없어? 생각해봐. 지금 공개시장 운영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없어. 지금 공개시장 운영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야?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서 채권을 매매했을 때 이자율이 어떻게 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경제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지. 그럼 그 설명이 여기에서 어떤 거와 맞물려? 그 설명이 여기 있던 거 맞물리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 1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 이후에 나머지 내용은 페이크인 거야. 재밌는 건 23번 문제죠. 요 23번 문제는 지금 그 페이크인 1문단 첫 번째 문장 이후의 내용과 그 다음에 선제성과 관련해서 뭐였지? 정책 외부 시차. 지금 그 보기 문제는 1문단에서의 그 이자율하고 채권 매매와 이자율의 관계 요거와 그 다음에 이제 2문단에 설명이 된 정책 외부 시차 요거밖에 없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가져올 내용이. 사실은 그 정책 외부 시차 빼고는 1문단에서 설명했던 그거와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가 23번 문제인 거지. 요거 문제, 이 문제 내기 위해서 그 문제가 그 내용이 필요한 거야. 이 글에서 핵심적인 설명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필요한 내용이 아닌 거라고.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바꿔 얘기하면 23번 같은 문제는 틀려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왜? 어려워서가 아니야. 지금 이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뒤에서 스푸핑에서의 31번하고 33번하고는 다르죠. 스푸핑에서 31번, 33번은 이건 핵심 문제였단 말이야. 글의 내용과 관련돼. 근데 얘는 핵심 내용하고도 관련이 없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비문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핵심 내용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연습을 해주시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폼이 올라왔어. 그러면 이제 보기 문제. 그걸 바탕으로 한 보기 문제를 이제 그때 연습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23번 문제를 볼게요. 그럼 23번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좀 반응을 했어야 되는 거냐는 거야. 보기를 봅니다.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그 다음 줄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거기 기준금리라는 말이 나왔으니 기준금리가 나왔던 문단이 1문단이었던 거잖아. 이거 1문단에서 먼저 이제 기준금리를 확인하는 거야. 기준금리를 봤더니 어디에 있냐면 지금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있네요. 1문단 위에서 5번째 줄에 기준금리가 있어. 봤더니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
그러면 요 기준금리에 맞춰서 지금 이자율이 결정이 되겠네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어야 되는 거야. 기준금리라는 말을 통해서 1문단으로 돌아가서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밑에 표에 관련된 설명을 보는데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분기 2%로 유지. 그럼 매분기 2%로 유지가 되는데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분기만 2%인 거고 2분기와 3분기를 봤더니 3%가 됐네. 그러면 지금 2% 유지가 되어야 되려면 1%포인트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다시 1문단으로 가서 지금 그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거기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으로서 정책 외부 시차가 1개 분기.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그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이렇게 이 보기에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을 했어야 이렇게 본문하고 연결이 됐어야 지금 23번 문제를 이해하고 풀 수가 있는 거죠. 보기에 구체적 상황이 나왔어. 그러면 이 구체적 상황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구체적 상황과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연결될지를 생각해야지.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지금 그동안에 보기에 나왔던 구체적 상황들을 봐봐. 본문에서 그래 이 차이가 있네. 우리 전에 보험 문제도 그렇고 콘크리트 문제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서 이제 식을 이용한 거긴 했지만 보기에서 구체적 상황이 주어졌고 그거와 연결될 구간이 지금 그때는 얘가 조금 더 어렵네.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풀었던 콘크리트 지문이랑 그 다음에 보험 지문보다 어려워. 왜? 콘크리트 지문하고 보험 지문에서 어땠어?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될 정보를 알려줬죠. 구간을 지정해줬다고 A 가 이렇게. 그런데 얘는 구간을 지정해주지 않았잖아. 그 차이인 거지 뭐. 그런데 활용되는 정보는 딱 국소 구간에서만 활용이 됐던 거니까 같은 방식인 거고. 상대적으로 얘가 조금 얘도 계산을 결국 해야 되는 거구나. 더하기 빼기. 계산하는 거네. 무조건 구체적 상황이 주어지면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보기에서의 어떤 표현이 본문하고 관련을 맺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그래야 이 보기 유형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그거야. 지금 보기 자체의 포인트는 이 효과가 한 개 분기밖에 지속이 안 된대. 그러면 3분기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또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네. 무당 문제 봅니다. 그리고 23번 문제가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였어요. 7명. 문학을 보죠. 문학 26번에서 29번입니다. 26번에서 29번. (26번에서 29번) 지금 거기 이제 가를 빼고야. 가를 빼고 나와 다를 보는데 지금 나에서의 상황하고 사실 다에서의 상황이 큰 차이가 없거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에서 화자가 처하는 상황은 크게 둘로 나눴어. 하나는 화자가 직접 행동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대상을 관찰하는 것. 지금 이 측면에서 나 작품하고 다 작품을 보면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측면에서야 시적 상황 이 측면에서 보면 나 작품하고 다 작품하고 똑같아. 왜?
나에서는 뭐 하고 있어? 나에서는 고풍 의상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누군가를 보고 있는 거지. 맞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 거죠. 모든 시에는 화자의 반응이 있는 거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여기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네. 어떤 말 쓰고 있어? 고바라 고하라 쓰고 있지. 그럼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야? 긍정의 반응이죠. 그럼 이제 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 나의 상황하고 다의 상황은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다에서도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이제 질문이야. 그 관찰 대상에 대해서 화자는 긍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 부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서 마찬가지 거기 제일 위에다가 써주세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거기 국어 영역 옆에다가 써주시면 제가 가면서 확인해 보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생각하면 더불어서 뭐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나 작품하고 다 작품의 차이도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시는 딱 요 정도 선이야. 이 정도만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 다만 선택지를 볼 때 여러분들의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거긴 한 거야. 하지만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은 딱 이 정도 선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 문제는 꼭 어쩔 수 없어. 본문으로 돌아와야 돼. 왜냐면 시 문제 생각해봐. 보통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요거를 이용하는 문제들이잖아. 선택지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본문으로 돌아와야 돼. 그럼 바꿔 생각하면 본문을 볼 때, 처음에 본문을 볼 때 처음부터 자세히 보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큰 틀에서만 확인해 주면 된다고. 긍정이죠? 지금 이 다작품에서 그래 이거 다작품에서 뭘 보고 있는 거야? 다작품에서 지금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은? 생각물? 네. 언 한강이죠. 꽁꽁 언 한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꽁꽁 언 한강에 대해서 화자는 긍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꽁꽁 언 한강을 통해서 긍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사이에 무언가가 필요해. 윤재야,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서 지금 이 꽁꽁 언 한강을 보고 긍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걸까? 과거 회상. 그래, 맞아. 그러면 뭘 회상하냐? 이렇게 돼야지. 과거 회상이 어떤 점이었길래 이 한강이 긍정이 되는 거야? 과거 회상한다고 무조건 긍정인 건 아니잖아. 군 시절이 떠올라. 이게 긍정이야? 물론 여러분들은 모르죠.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군대 꿈을 꾸더라고. 처음에 몰랐어. 한 10년 전인가? 처음으로 이제 군대 꿈을 꿨는데, 그 상황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 분명 나는 이제 제대를 하고서 10년이 지났었잖아. 근데 갑자기 경찰서에 내가 이제 의경 나왔거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근데 이제 경찰 그 의경의 계급은 1경, 아니죠. 2경, 1경, 3경, 수경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수경이 이제 병장인 거야. 김종수경님 부대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나 지난주에 제대했는데. 그러니까 그 꿈에서의 상황이 난 제대하고는 얼마 안 됐을 때야. 뭔 개소리야. 다시 복귀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전화하기로 신랑이 하기가 그래서
갔더니 입영통지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경도 아니고 정말 신병처럼 이경이 상태로. 아니 분명 지난주에 본 애들이야. 근데 이제 후임들이었던 거지. 근데 막 나한테 반말을 해. 이 새끼가 미쳤나? 그런데 이제 나보고 이제 이경이래. 저 밑에서 다시 생활해야 된다는 거야. 야, 그냥 그 꿈에서 정말 난리 개난리를 피웠네. 야,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거냐. 내가 다시 병무청에 가야겠다. 안 되겠다. 분명 나 저녁증도 있는데 왜 내가 다시 또 와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깼어. 아침에 딱 눈 떴는데 완전 개꿈이잖아. 아, 내가 오늘 일진을 좀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 두 번째야.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또 군대야. 근데 이번에는 제2병이 아니야. 이제 군 생활에서 사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가운데 기수거든. 어느 정도 군 생활을 해서 지금 위에서의 눈치도 봐야 되고 아래 애들 관리도 하면서 아래 애들 눈치도 봐야 돼. 이걸 지나치게 관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찔러.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이제 관리가 필요한 거란 말이지. 딱 그거야. 뭐 애들이 빵꾸를 냈네. 애들이 이제 실수를 하면 이제 가운데 기수가 끌려가는 거거든. 고참에 불러서 끌려가서 이제 싸대기를 맞았는데 갑자기 이가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싸대기 맞을 때 생각했어. 아니, 싸대기 맞을 때도 이거 꿈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거든. 그런데 이가 빠질 때 이거 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이가 빠지는데 이가 계속 빠져. 아니, 보통 이가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 근데 자꾸 이렇게 뭔가 뱉으면 자꾸 이가 나오는 거야. 한 3번째 뱉고 난 다음에 다행이다. 이거 꿈이다.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군대 꿈을 꾸면 꼭 고시기야, 고시기.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이 군대 꿈을 꿀까? 시작은 그 제2 때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더라고. 내신 준비할 때. 이제는 좀 이골이 생겨서 다행히도 이제 40대가 된 이후에는 군대 꿈을 꾸지는 않거든. 어쨌든 그거야. 야, 내가 군 시절을 회상해? 그거 좋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희 집 이제 꼬맹이가 둘째가 아들인데 내가 능력이 뛰어났으면 우리 집 둘째 꼬맹이는 군대 안 보냈을 텐데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에 가게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수업 중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혹시 뭐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군과 관련된 군무원이라든지 혹은 군인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저의 신념은 변치 않습니다. 군대는 최대한 안 가는 게 장땡입니다.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편법을 쓰셔도 돼요. 편법을 쓰는 게 법을 어기는 게 아니잖아. 군대는 안 가는 게 최고야. 근데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야 돼. 그러면 무조건 땡보직이 최고입니다. 군대에서 뭔가를 배우겠다, 뭔가를 더 잘하겠다, 다 개소리야. 군대 갔다 가면 무조건 뭔 성의, 어디 다친 데 없이 제대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여야 해요. 잘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뒤치지려고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대학 가고 1년 생활하면 군대 가야지. 한때 우리 꼬맹이가 희망에 막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었거든.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베트남에서 만나고 할 때. 야, 그때 정말 분위기가 좋았잖아. 나도 이거 이러다가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사라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거든.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개뻘짓을 해갖고서는 분위기가 그 이후로 완전 뚝 떨어진 거지. 물어보더라고. 그 시기에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이상한 짓 하고 난 다음에 작은 꼬맹이가 아빠, 군대 그렇게 힘들어? 라고 물어보더라고. 군대는 항상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군 생활을 하면 나는 덜 힘들 수 있지. 왜냐? 군 생활이 뭐가 필요한지 아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난 덜 힘들 수 있어. 하지만 군 생활을 다 누구나 처음 하고 한 번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때가 어려웠다, 니네 때가 쉽다, 다 의미가 없어. 무조건 처음 접한 애들에게는 무조건 어려운 거야. 지금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이 휴대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보니까 같은 계급끼리 또 내무반도 쓴다고 하더라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다 계급 상하가 다 있어서 뭐 군기도 잡고 뭐 그런다고 지금 이제 계급별로 군 생활, 내무반 생활을 한대. 그렇게 많이 좋아졌어, 우리 때보다.
그럼 다시, 그리고 나는 22년 2개월 했거든, 26개월. 근데 지금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하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는 3년 했어. 그러니까는 군 생활도 이제 줄고 있는 상태인 거고, 생활도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거지. 그럴 때, 선생님, 다시 한번 군 생활을, 재입대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본다면, 뭔 개소리야? 라고 나는 답을 하지. 회상 때문에 좀 많이 넘어왔네. 그럼 다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회상이라고 해서 꼭 긍정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왜 회상이 긍정이었던 거야? 그림은 대상에 대한 회상이니까. 아버지를 떠올린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고 깽판 쳐. 이것도 긍정적인 게 아니네.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회상이 됐던 거야? 추운 날 나를 감싸줬던 아버지의 모습이 회상이 됐던 거지. 뭘 통해서? 꽁꽁 언 한강을 통해서. 그래서 나 작품하고 다 작품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중간에 매개가 있느냐 없느냐. 똑같아. 대상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반응인 건데 지금 다 작품의 경우는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떠올린 거지. 됐죠? 시는 이 정도 선입니다. 이 정도 선만 여러분들이 파악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그 다음이야. 가를 볼게요. 가를 보는데 보통 우리가 그동안에 풀었던 가에서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에는 이거를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거나 그 다음에 작품에 도움을 되는 그런 건 없으니 가와 관련해서 나와 다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가에서 나와 다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그거를 활용해서 나와 다를 읽어주면 되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가 읽고 뭐 특별한 거 없네. 그 다음 나 보고 이제 처리해주면 되는데 26번을 봅니다. 26번 문제가 이제 가를 바탕으로 이제 나다를 처리하는 거래.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작품 해설이 있으면 짝지어주면 돼.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얘는 작품 해설이 아니니까 짝짓는 게 되게 애매하다고. 지금 1번 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2번을 보는 거야. 그럴 때 제가 거기다가 푼 과정을 일부러 표시를 했어. 나도 그 선택지를 보고 이것이 맞았다 틀렸다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4번도 보고 5번도 본 거야. 근데 재밌는 건 2번부터 5번까지 판단하는 기준은, 판단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은을 볼게요. 2번 선택지입니다.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래. 그러면 지금 그 니은에는 과거형과 현재형이 적용이 돼 있어야지. 그리고 그 달라진 이유가 작품의 내적 상황인 거잖아. 그런데 작품의 내적 상황은 이거는 내용적인 측면인 거니까 놔두고 지금 그 표면적으로는 니은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현재형하고 과거형이 있어야 되는데 니은을 보니까 뭐밖에 없어? 현재밖에 없어. 그러니까 니은이 틀린 거지. 그런데 지금 이 2번 선택지만 그런 판단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3번, 4번, 5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즉 니은부터 디귿까지의 표면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1번을 보면 1번 선택지는 지금 그 기억 문장, 기억에 해당하는 표면적인 거와 관련되는 요소가 있어 없어? 표면적인 거와 관련된 요소가 있어 없어? 없잖아. 거기 기억은 자연적 시간이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거래. 그럼 이제 시간 나온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맞았다 틀렸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 선택지는 되도록이면 다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3, 4, 5번도 어떤 측면에서 틀린 것인지 여러분들 꼭 따져주세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28번 볼게요. 지금 28번이 당시 오답률이 50%가 넘네. 그리고 요 28번은 답이 이제 5번이잖아. 5번이 틀렸대.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이 내용이 나의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꼭 찾아서 연결합니다.
이게 개념호 공부하는 거야. 개념호 훈련하는 거라고.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지금 본문에서 요 시행이 지금 요 1번 선택지에 해당하는 거구나. 요 시행이 2번 선택지에 해당하는 거구나. 요거를 꼭 해주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5번에서 38번 12쪽입니다. 고전소설이야. 12쪽. 12쪽에 보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필요한 게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고전소설을 잘 읽고 있다면 지금 이런 요소들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필요했겠다. 첫 번째, 고전소설은 1차적으로 앞부분에 들어갈 때 무조건 정확한 인물 처리가 필요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지문의 시작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지. 그럼 대화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최소한 두 인물이 등장하는 거잖아. 그 두 인물이 구분이 돼야지. 그런데 이 대화 양상을 보면 두 인물이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했다면 지금 첫 번째는 인물 처리, 인물 간의 관계가 지금 앞부분에서 형성이 됐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A 구간과 관련해서야. A 구간과 관련해서. 왜 A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필요하냐면 거기 A 구간의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너는 본디 학의 사람이 아니래. 즉 지금 A 구간에서는 인물의 정체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려주죠. 됐어?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이 지문에서 중략 줄거리야. 중략 줄거리 보면 뭐 하라 그랬어? 중략 줄거리 보면 뭐 하라 그랬어? 중략 줄거리까지 읽었어. 그럼 뭐 해야 돼? 문제 풀어야지. 중략 줄거리는 지금 뒤에 있는 사건하고 앞에 있는 사건이 확연히 구분이 되고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략 줄거리 넣어준 거란 말이야. 그럼 중략 줄거리 보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35번 문제를 틀렸다. 기본적인 사실 파악이 안 된 거잖아. 이거는 지금 반성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소설을 볼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는 거냐? 더군다나 3번 선택지를 보면 보탑 존재하는 성의가 차지할 것이라고 화상에게 미리. 그래, 지금 이 화상하고 성의가 대화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고전소설에서 대화를 볼 때는 의도를 파악하려고 해야 돼. 거기에 있는 말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몰라.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뭐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의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여기서 성의가 뭘 원해? 처음에 성의가 원하는 게 뭐야? 성의가 원하는 게 존재 만나고 싶어요지. 그랬더니 화상이 뭐라고 얘기를 해? 기다려야. 너, 야, 대단해. 지금 평범한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온 거 대단해. 근데 기다려. 그랬더니 성의가, 그럼 저 여기서 죽겠어요. 아, 맞다. 존재가 얘기해줬던 것 같아. 기다려봐. 내가 가서 얘기해보고 올게. 이거지. 그러니까 고전소설에서 인물 간의 대화를 볼 때는 그 의도야. 의도를 파악하려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이 고전소설을 적절하게 소화했다면 이 지문에서 마지막으로 반응이 필요한 건 중략 줄거리 다음이야. 중략 줄거리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전소설을 읽을 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요소들.
됐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 지문입니다. 12쪽에서 오른쪽 지문을 보면 거기 제가 리을까지 읽고 꺽쇠 표시를 해놨죠? 거기까지 읽고 남은 문제를 다 푼 거야. 그러니까 뒷부분은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간에 해당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풀었더니 해결이 됐던 거고 그럴 때 37번 기억에서 리을까지 여기를 보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38번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은 읽지 않은 것. 그 다음에 39번에서 41번이야. 지금 고전소설에서는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전소설을 볼 때 어디에다가 주목하고 봐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라면 39번, 41번은 그래 여기에서 당연히 요거 혹시 요게 있다면 이거 마찬가지네. 현대소설에서도 똑같이 신경을 써주셔야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인물 처리할 때 현대소설에서는 뭐가 추가될 수 있느냐? 시점을 생각해야지. 고전소설은 대체적으로 전직 작가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시점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현대소설에서는 유나야 시점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럴 때 지금 이제 이 지문 봅니다. 39번에 41번이야. 1문단이야. 첫 번째 문단을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나가 튀어나온 거니까 얘 지금 1인칭 시점이구나. 됐어. 요 시점하고 관련되는 게 당연히 서술 방식이어야 하는 거지. 그럴 때입니다. 1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1문단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보시면 거기 더했을 것이다. 훨씬 더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 둘, 세 줄, 두 줄 내려올게요. 그리하여 어두울 무렵에 혼자 나갔을 것이다. 그 다음 줄. 집어냈을 것이다. 그 다음 줄. 물색했을 것이다. 그 다음 줄. 버렸을 것이다. 그 다음 줄. 자처해버렸을 것이다. 다 뭐뭐 할 것이다 형태가 되어 있지. 왜? 그렇지. 1인칭 시점인 거니까 지금 다른 인물의 내면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다 추측하는 표현인 거야. 그런데 거기 추측하는 것이 내가 집에 없을 때 아내가 벌인 일에 대한 추측인 거지. 그래서 지금 1문단을 통해서는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어. 됐어?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지금 그 지문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 며칠 뒤 나오죠? 며칠 뒤 정확하게 열흘쯤 지났다. 거기 그 문장에다가 전체 물결 표시해 주세요. 사실 구성 방식으로 본다면 얘는 어려운 게 아니죠? 지금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성 방식이 뭐야? 여름쯤 뒤 시간이 흘렀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시간 그 구성 방식은 순행적 구성이잖아. 맞지? 지금 이 순행적 구성이 중요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순행적 구성은 뭐 어려운 거 아닌 거니까. 여기서 어떤 표현에 주목해야 되는 거냐면 시간의 경과를 쓴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왜냐면 만약에 전과 동일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면 굳이 열흘이 지났다. 이윽고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동일한데 못 알았어. 동일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란 말이야.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그 며칠 뒤 정확하게 열흘쯤 지나버려 어떤 거냐면 눈 내렸을 때지. 맞아? 그러면 이 눈 내린 날에 앞에서 벌어진 사건과 이 눈 내린 날에 벌어진 사건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거를 간단하게 써보세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1문단에서 벌어진 사건을 쓰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야. 내가 지금 인물의 반응을 묻는 게 아니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묻는 거야. 그리고 그 벌어진 일은 당연히 전과 달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지금 눈 내린 날에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을 써보세요. 적었어. 제가 수업 중에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을 읽었을 때 그런 내용까지 파악해야 된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요소가 어떤 표현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봐야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설명해 주면 의미가 없다니까. 뭐가 됐든 틀려도 좋으니까 써봐. 일 분 뒤에 설명할게요. 지금 시간의 경과가 됐다고 표현하기 전에는 지금 나가 아내의 행동을 추측한 거죠. 어떤 거냐면 고무신을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의 경과를 썼으니까 그 상태가 지속이 됐으면 굳이 그런 표현을 안 썼겠지. 그럼 그 상태가 지속되지 않은 거란 말이야. 바꿔 얘기하면 버렸던 고무신이 어떻게 된 거야? 되돌아온 거지. 버렸던 고무신을 집에서 다시 한번 집 마당에서 발견하게 된 것. 그게 지금 열흘이란 시간이 흐른 뒤였다라고 얘기했던 이유인 거라고.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했을 때 지금 그 열흘 뒤의 분위기를 생각을 해봐. 지금 눈 와서 둘이 신났잖아. 그러다가 그 발견한 고무신 때문에 분위기가 급 전환되죠. 여기에선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고무신을 버렸는데 고무신이 돌아왔어. 그러니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물론 읽어가는 과정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 그 표현이 나왔어. 시간이 흘렀다. 아, 뭔가 달라졌겠구나. 그런데 봤을 때는 인물들의 반응이 좋아. 특별한 게 없다고. 그러다가 뒷부분에서 고무신이 돌아와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정리가 되면 되었겠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이에요. 어, 44번 문제를 좀 볼게요. 지금 44번도 우리 4명의 친구가 틀렸는데 봅니다. 보기를 보시면 세 번째 줄이야. 보기에서 세 번째 줄.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이네요. 윤리적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가 윤리적 덕목을 실천하자 이거란 말이야. 이런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세 번째 줄입니다. 대화 형식을 취하는 경우 동그라미 1, 그리고 그 다음 줄 끝에 다른 인물이나 사물과의 대비를 통해서 이런 주제의식을 제시를 한대. 됐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사용된 표현 방법, 표현 전략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묻는 거거든. 그럴 때 지금 이 작품에서 대화 형식이 나타나는 수는 몇 번째 수야? 그거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작품에서 대화 형식이 나타나는 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대화 형식이라고 하면 화자가 둘이 나와야겠죠? 최소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더군다나 그 듣는 사람이 뭐도 해야 돼. 대화 형식이라고 하면 대답도 해야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대화 형식이 나타나는 구간을 찾아보세요. 지금 대화 형식이 나타나는 구간은 오수죠, 오수. 오수에서 형과 동생의 대화입니다. 거기서 이제 대화가 있는 거고 나머지에는 대화가 없어요. 그럴 때 2번 선택지를 보시면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이래.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이라는 얘기는 대화했다는 얘기인 거지. 거기에서 지어미, 지아비 나오는 그 네 번째 수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 화자는 지어미의 모습을 관찰한 것뿐이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